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였어요. 제임스 윌슨 교장은 커피잔을 들고 교장실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파란 눈빛을 유지하고 있는 그였지만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한국에 온 지 벌써 30년이 흘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는 젊은 교사로서 순수한 열정을 품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열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묘한 우월감과 편견이었어요. 운동장에서는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온 아이들은 활기차게 뛰어다니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어요. 반면 한국 학생들은 구석에 모여 조용히 앉아 있거나 혼자서 책을 읽고 있었죠. 제임스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역시 한국 아이들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담임교사 김 선생이 한 학생을 데리고 들어왔죠. 키가 작고 마른 체구의 소년이었는데 고개를 푹 숙인 채 교장실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제임스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전형적인 한국 학생의 모습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민준이라는 이름의 그 소년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제임스가 보기에는 한국 학생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었죠.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항상 위축되어 보이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이 학교에서 수많은 한국 학생들을 만나봤지만 대부분이 이런 패턴을 보였어요. 김 선생이 설명하길 민준이 최근 들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도 발표를 꺼리며 심지어 체육 시간에는 아예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죠.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동아리 활동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내심으로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30년간 한국에서 교육에 몸담으면서 제임스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거든요. 한국 학생들은 근본적으로 수동적이고 나약하다는 것이었죠. 물론 공부는 잘했어요. 시험 성적만큼은 어느 나라 학생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고 때로는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강함, 적극성, 리더십, 도전 정신 같은 건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항상 안전한 길만 선택하고 위험을 피하려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모습들이었죠. 민준을 바라보며 제임스는 더욱 확신했어요. 저런 소년이 과연 인생의 큰 도전 앞에서 버틸 수 있을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당히 맞설 수 있을까? 아마 고개만 더 숙이고 도망치려 할 게 뻔했죠. 서구 학생들처럼 정면 돌파하거나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그저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할 거예요. 김 선생은 계속해서 민준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것,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그래서 민준이 더욱 위축되어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여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민준도 그런 상황을 의식해서 더욱 조용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임스에게는 그저 변명으로만 들렸어요. 어려운 환경이야말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법인데 저 소녀는 오히려 더 약해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 학생들의 한계라고 제임스는 생각했어요. 진정한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는 것,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이 없다는 것 말이에요. 창밖으로 서구 학생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활기차고 적극적인 그들의 모습과 교장실 안에 소심한 민준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저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텐데 민준은 과연 어떨까? 아마 조그만 시련에도 쉽게 무너질 거라고 제임스는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준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관심이라기보다는 호기심이었을까요? 과연 저 소년이 진짜 도전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정말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약하기만 한 존재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졌어요. 마치 과학자가 실험 대상을 관찰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임스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전 젊은 교사로 한국에 왔을 때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어요.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에 부딪히고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때로는 좌절도 맛보면서 점점 달라졌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한 이방인으로서의 소외감이 컸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내부자가 될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고, 그런 좌절감이 어느새 한국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를 상대방의 폐쇄성이나 한계로 돌리게 된 거죠. 김 선생이 나간 후 제임스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하면 민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 그를 놓아야 그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을까? 단순한 학업이나 일상적인 학교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요. 뭔가 특별한 그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필요했어요. 며칠 후 우연히 체육교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흥미로운 정보를 얻었어요. 곧 지역 고등학교 유도 대회가 열린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참가자를 선발해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이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가 참가하는 큰 행사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임스의 머릿속에 묘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민준을 그 대회에 출전시키면 어떨까? 물론 그 소년이 유도를 해본 적도 없고 체격도 왜소하고 성격도 소극적이니까 참혹한 결과가 나올 게 뻔했죠. 하지만 바로 그게 포인트였어요. 제임스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민준이 유도장에서 쓰러지고 당황하고 결국 포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묘한 만족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 학생들의 근본적인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물론 겉으로는 전혀 다른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어요.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도전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럴듯한 교육적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죠. 30년간의 교육 경험이 있으니까 누구든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날 밤 제임스는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어떻게 하면 민준을 자연스럽게 대회에 출전시킬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할지,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 차근차근 생각해봤죠. 체육교사, 담임교사, 그리고 민준의 부모까지 모두 설득해야 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묘한 죄책감도 느꼈어요. 교육자로서 30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양심이 이런 계획을 말리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이게 옳은 일일까? 한 학생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맞나? 하지만 그런 의구심들은 금세 다른 생각들로 덮여버렸어요. 제임스는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이건 민준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학생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앞으로 더 나은 교육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설득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호기심이었어요. 정말로 한국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약한지, 진짜 도전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확인하고 싶다는 욕구 말이에요. 수년간 쌓아온 자신의 관찰과 판단이 과연 정확한지 검증해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임스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전과 달랐어요. 특히 민준을 발견했을 때는 더욱 그랬죠. 저 소년이 곧 자신의 실험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민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방을 메고 혼자 걷는 그 모습에서는 어떤 강인함이나 투지 같은 걸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임스는 더욱 확신했어요. 자신의 계획이 옳다고, 그리고 결과도 예상대로 나올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계획이 결국 자신에게 어떤 충격을 가져다 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민준이라는 소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도,
그 비밀이 곧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제임스 윌슨 교장은 월요일 아침 일찍 체육부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주말 내내 구상해온 계획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죠. 그동안의 교육 경험으로 다져진 그의 설득 능력이라면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였어요. 각각의 관련자들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설득할지 이미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마쳤거든요. 체육부장 박 코치는 이른 아침부터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20년 넘게 이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쳐온 베테랑이었죠. 학생들에게는 엄격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교사로 유명했어요. 제임스가 다가오자 박 코치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교장이 이렇게 일찍 운동장까지 나오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제임스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먼저 학교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표하며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정신력 단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요즘 아이들이 너무 실내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고, 더 많은 신체 활동과 도전적인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박 코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교장의 이런 관심이 반가웠거든요. 그러다가 제임스가 슬쩍 유도 대회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역 고등학교 대회가 한 달 뒤에 열린다는 것, 우리 학교도 참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단순히 승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박 코치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어요. 우리 학교에는 제대로 된 유도부가 없었고 유도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거의 없었거든요. 대회에 나간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자칫 학생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줄 수도 있었죠. 게다가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했어요. 경험이 부족한 학생이 다칠 위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임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학생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설득했죠.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런 강인함을 기르는 경험이 특히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준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준이 요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제임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말이죠. 제임스는 계속해서 민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후 더욱 위축되어 있다는 것,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다는 것, 이대로 두면 학교 생활은 물론 장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학생에게야말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박 코치는 점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도 민준을 알고 있었거든요. 체육 시간마다 구석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학생을 말이에요. 다른 아이들이 활발하게 운동할 때도 혼자 멀뚱멀뚱 서 있거나 아예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확실히 뭔가 변화가 필요해 보이긴 했죠. 제임스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민준이 비록 지금은 소극적이지만 내면에는 분명 잠재력이 있을 거라고, 다만 그것을 끌어낼 계기가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죠. 유도 대회 출전이 바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설령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도전해본 경험 자체가 그에게는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덧붙였어요. 물론 이 모든 말들은 반쪽짜리 진실이었어요. 제임스는 정말로 민준의 잠재력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민준이 대회에서 참패할 모습을 상상하며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박 코치는 마침내 동의했어요. 비록 결과는 좋지 않을 것 같지만 학생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믿었죠.
특히 민준 같은 학생에게는 이런 도전적인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단계는 담임교사와 상담이었어요. 제임스는 김 선생을 교장실로 불러 똑같은 방식으로 설득했어요. 민준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도전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모든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게다가 제임스는 30년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있었어요. 김 선생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어요. 민준이 그런 큰 대회를 감당할 수 있을지, 혹시 더 큰 상처를 받지는 않을지 우려했거든요. 민준의 성격을 잘 아는 김 선생으로서는 당연한 걱정이었어요. 자칫 실패 경험이 그를 더욱 위축시킬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교장의 확신에 찬 설득에 결국 마음을 열었어요. 제임스는 자신의 교육 철학을 동원해서 설명했어요. 안전한 환경에서만 자라는 아이들은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때로는 적절한 도전과 시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강조했어요. 제임스는 한 발 더 나아가 민준의 부모님까지 설득하기로 했어요. 학부모 상담을 요청해서 직접 만났죠. 민준의 어머니는 작고 조용한 분이었는데 아들의 학교 생활을 무척 걱정하고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후 민준이 더욱 내성적으로 변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거든요. 제임스는 자신의 모든 화수를 동원했어요. 30년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도전이 민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설명했죠. 실패하더라도 그 자체가 값진 경험이 될 거라고, 인생에서 중요한 건 시도하는 용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준의 어머니는 고민스러워했어요. 아들이 다칠까봐 걱정되기도 했고, 또 다른 실패 경험으로 더 위축될까봐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간절한 권유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어요. 게다가 정말로 민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임스는 어머니의 망설임을 보고 더욱 구체적으로 설득했어요. 민준이 지금 상태로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뭔가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는 흔히 오지 않는다고, 지금이 아니면 민준이 평생 이런 도전을 해볼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결국 모든 관련자들이 동의했어요. 민준을 유도 대회에 출전시키기로 결정한 거죠. 제임스는 내심 만족스러워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남은 건 민준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그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정말로 이게 옳은 일일까? 교육자로서 학생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맞나? 하지만 그런 의문들은 금세 다른 생각들로 덮여버렸어요. 이건 민준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주변 교사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어요. 모두들 놀라워했지만 교장의 교육 철학에 감탄하기도 했죠. 학생의 성장을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교장이 어디 있겠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임스는 그런 칭찬들을 들으며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했어요. 사실 제임스 자신도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약간의 흥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품어왔던 가설을 드디어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말이에요. 민준이라는 전형적인 한국 학생을 통해 자신의 관찰과 판단이 옳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대회까지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민준에게는 곧 이 소식이 전해질 예정이었죠. 제임스는 그 순간이 기다려졌어요. 민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얼마나 당황할지, 그리고 결국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거든요.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될 차례였죠. 제임스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계획이 결국 누구에게 더 큰 충격을 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민준이 그 소식을 들은 건 수요일 오후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였어요. 담임 김 선생이 그를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도 대회, 자신이 출전한다고요?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유도라는 건 텔레비전에서나 본 적이 있는 운동이었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 붙잡고 넘어뜨리는 그런 격렬한 스포츠 말이에요. 민준에게 유도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어요.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들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처럼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것도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김 선생은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민준의 성장을 위해 특별히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고, 비록 어렵겠지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도전해보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 모든 말이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교실을 나서는 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복도를 걸으며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유도장에서 자신보다 훨씬 크고 강한 상대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결국 울면서 포기하게 될 자신의 모습까지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은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냥 거부하면 안 될까? 아프다고 핑계를 대면 안 될까? 하지만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는데 그분들의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이미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상태였어요. 민준이 들어서자마자 걱정스러우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으로 다가왔죠. 어머니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교장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것도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위축되어 있던 아들에게 뭔가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거부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기대 섞인 눈빛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후로 어머니는 항상 걱정만 하고 계셨는데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들이 뭔가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어요. 유도장에서 크고 강한 상대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 울면서 포기하는 자신의 모습까지 계속 떠올랐어요. 왜 하필 자신이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다음 날부터 민준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박 코치는 그를 체육관으로 불러 기본적인 유도 동작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낙법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기술들까지 말이에요. 박 코치는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지만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몸이 경직되어 있어서 제대로 구르지도 못했고 상대를 잡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도복을 입는 것부터가 낯설었고 맨발로 매트 위에 서는 것도 어색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쉽게 하는 동작들이 민준에게는 모두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이런 상태로 대회에 나간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학교에서 민준이 유도 대회에 출전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떤 학생들은 응원해줬지만 대부분은 의아해했어요. 평소 민준의 모습을 알고 있던 아이들에게는 정말 뜻밖의 소식이었거든요. 체육 시간에도 소극적이던 그가 유도 대회에 나간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을지 다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마음이었어요. 또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지켜봤어요. 과연 민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하는 거였죠. 제임스 교장은 가끔씩 체육관을 지나가며 민준의 연습 모습을 지켜봤어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어색하고 서툰 동작, 자신감 없는 표정,
그리고 금세 포기하고 싶어 하는 기세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예상과 일치했죠. 제임스는 내심 만족스러워했어요. 이 정도면 대회에서 충분히 참혹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민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사실 그에게는 유도와 관련된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였어요. 그 기억은 너무 오래되고 아팠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봉인해두고 있었지만 유도 연습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유도를 했던 분이었어요. 비록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오랜 시간 도장에서 수련했던 경험이 있었죠. 민준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종종 기본적인 유도 동작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집 앞 마당에서 때로는 거실에서 매트를 깔고 함께 연습했던 추억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에게 유도의 기본 철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유도는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신을 단련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남을 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가르쳐 주셨죠. 물론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몸 어딘가에는 그 기억들이 남아 있었어요. 낙법을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작, 상대를 잡을 때의 미묘한 감각, 균형을 잡는 법, 그런 것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그런 기억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려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너무 아팠거든요. 특히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된 후로는 더욱 그런 과거의 기억들을 봉인해버렸어요.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는 것이 현재의 고통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들었거든요. 연습은 계속되었어요. 박 코치는 민준의 잠재력을 알아보려 했지만 민준 스스로가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저 기본적인 동작들을 반복하고 간단한 기술들을 익히는 정도였죠. 민준은 여전히 소극적이었고 자신감도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때때로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떤 동작을 할 때 갑자기 자연스러워지는 순간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민준은 당황했어요. 이런 감각이 어디서 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대회까지 이제 2주 정도 남았어요. 민준의 실력은 여전히 초보 수준이었고 자신감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서 그는 대회를 포기할 방법을 생각했지만 마땅한 핑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매일 격려해 주셨어요. 결과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런 경험 자체가 큰 재산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더욱 커졌거든요. 학급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민준에게 별로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유도 연습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어봤어요. 그럴 때마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을 얼버무렸죠. 사실 연습이 잘 되어간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제임스는 그런 민준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역시 한국 학생들은 이런 도전 앞에서 위축되고 마는구나. 진정한 강함이나 투지 같은 건 찾아볼 수 없구나. 대회에서는 분명 예상대로 참패할 거야. 그런 생각들이 제임스의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걱정만 가득했지만 연습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몸이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시절의 감각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물론 민준 스스로도 그런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두렵고 걱정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분명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대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민준은 홀로 체육관에 남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유도는 단순히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그 말씀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도 떠올랐어요. 그 순간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가족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결심도 생겼어요. 비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할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자는 다짐도 했죠. 설령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해보자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그 순간부터 민준의 연습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대회 당일 아침 제임스 윌슨 교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묘한 설렘을 느꼈죠. 오늘이면 자신의 예상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민준이 유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판단을 어떻게 증명해 줄지 기대가 되었어요. 30년간 쌓아온 관찰과 경험이 오늘 하루로 검증될 거라고 생각했죠. 경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임스는 계속해서 민준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체육관에서 본 그 서툰 동작들, 자신감 없는 표정들, 그리고 연습할 때마다 보여주던 주저하는 모습들 말이에요.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확신했죠. 수많은 관중들과 강력한 상대들 앞에서 민준이 얼마나 위축될지 상상만 해도 결과가 뻔했어요.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각 학교에서 온 선수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응원을 온 학부모들까지 체육관은 북적거렸죠. 제임스는 관람석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학교 선수들은 모두 체격이 좋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실력과 경험이 느껴졌죠. 민준은 한 구석에서 박 코치와 함께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보기에는 여전히 긴장하고 위축된 모습이었죠. 다른 학교 선수들에 비해 체격도 작아 보였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도복을 입고 있지만 왠지 어색해 보였고 준비 운동을 하는 동작도 어딘지 자신 없어 보였어요. 역시 예상대로구나, 제임스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경기 순서가 발표되었어요. 민준은 첫 번째 경기에 배정되어 있었죠. 상대는 인근 체육명문고 학생이었는데 체격이 민준보다 훨씬 크고 경험도 많아 보였어요. 그 학생은 이미 여러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다고 소개되었어요. 제임스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완벽한 대조가 아니었나요? 이보다 더 극명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매치업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 누구도 모르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체육관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 속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감각이었어요. 매트의 냄새, 도복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경기 전의 긴장감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갔던 동네 유도장의 냄새가 났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처음 유도장에 데려가셨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격려 덕분에 점점 용기를 얻었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것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도복을 입으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유도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도 떠올랐어요.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제임스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경기를 지켜봤죠. 드디어 민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분명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당황하고 결국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면 한국 학생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였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상대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해 왔어요. 민준보다 덩치도 크고 경험도 많은 선수답게 거침없이 달려들었죠. 관중들도 이미 승부는 정해진 것 같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준이 상대의 공격을 자연스럽게 피해낸 거예요. 그것도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것처럼 매끄럽게 말이에요. 제임스는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 연습 때는 저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민준의 몸이 상대의 움직임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경험이 축적된 선수처럼 침착하게 상황을 읽고 있었거든요. 민준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수없이 반복했던 그 동작들이 위기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균형을 잡고 반격할 타이밍을 노리는 모든 것이 본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몸에 배어있던 감각들이 극한의 순간에 되살아난 거였어요. 상대 선수는 당황했어요. 분명 쉬운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전혀 달랐거든요. 민준은 공격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집중력이 가득했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제임스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분명 민준은 초보자였는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경험자의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자신이 본 것이 착각이었나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현실이었어요. 경기가 진행되면서 민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상대의 움직임을 읽는 법,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는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유전자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민준의 정신력이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하고 위축되어 보였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집중력이 극도로 높아졌고 두려움보다는 도전의식이 앞서는 모습이었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정신적 훈련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상대가 큰 기술을 걸어왔을 때 민준이 그것을 역이용해서 완벽한 카운터 어택을 성공시킨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그 기술이었어요.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더 큰 힘으로 되돌려주는 유도의 핵심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한 기술이었죠. 상대는 그대로 매트에 쓰러졌고 심판의 손이 올라갔어요. 체육관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예상을 뒤엎는 멋진 경기였다고, 진정한 역전 승리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특히 민준의 마지막 기술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제임스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자신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거였어요. 민준은 망신당하기는커녕 당당하게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자신이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준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실감이 났거든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었다는 사실도, 자신에게 이런 잠재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모두 놀라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2라운드, 3라운드가 계속되었는데 민준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각 경기마다 더욱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고 기술도 점점 정교해졌어요. 마치 경기를 거듭할수록 잠들어 있던 능력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제임스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모든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민준은 나약한 한국 학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소년이었죠. 그리고 그 잠재력은 지금까지 숨어 있었을 뿐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자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관중들 사이에서도 민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소년이 연승을 거두며 결승전까지 올라간 거였거든요.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였어요. 체격도 작고 경험도 부족해 보였던 선수가 이렇게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다니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민준의 어머니도 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아들의 경기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의 민준은 처음 봤거든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제임스는 자리에 앉아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자신이 30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 학생들에 대한 편견, 민준에 대한 판단,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깨닫게 되었어요. 드디어 결승전이 시작되었어요. 상대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하다는 선수였죠. 하지만 민준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집중된 모습으로 경기에 임했어요. 제임스는 숨을 죽이고 경기를 지켜봤어요. 이제는 민준이 이기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바뀌어 있었어요. 결승전의 긴장감이 체육관 전체를 감쌌어요. 제임스는 관람석에서 손에 땀을 쥐며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죠. 자신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민준의 실패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거든요. 이런 감정의 변화가 자신에게도 놀라웠어요. 상대는 이 지역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강자였어요. 체격도 민준보다 훨씬 크고 경력도 화려했죠. 그의 도복에는 여러 대회에서 받은 배지들이 달려 있었고 준비 운동하는 모습에서도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누가 봐도 민준에게는 불리한 매치업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준에게서는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상대가 적극적으로 공격해왔어요. 지금까지의 경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함이었죠.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기술과 힘이 담겨 있었어요. 관중들도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민준이 과연 이런 강적을 상대로도 버틸 수 있을까? 이번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았어요. 처음 몇 분간은 상대의 페이스였어요. 민준이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위험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죠. 상대의 강력한 공격에 민준이 균형을 잃을 뻔한 순간들이 반복되었어요. 제임스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여기서 민준이 크게 다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이런 걱정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강함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말씀을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강할수록 더욱 침착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떠올랐어요. 강한 상대일수록 반드시 틈이 있다고 그 틈을 찾는 것이 승리의 열쇠라고 하셨거든요. 상대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민준은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상대의 패턴, 호흡, 그리고 작은 틈들까지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죠.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유도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라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이라고 말이에요. 민준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경기 중반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상대가 큰 기술을 시도하다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민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할아버지의 혼이 함께하는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에 기술을 걸었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그 기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완벽한 기술이었어요. 상대는 그대로 매트에 쓰러졌어요. 체육관에 정적이 흘렀다가 곧바로 엄청난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믿을 수 없는 역전이었거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어요. 작고 경험이 부족해 보였던 민준이 지역 최강의 선수를 꺾은 거였으니까요. 관중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제임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죠.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어요. 이런 감동이 언제 이후였을까?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밀려왔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민준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제임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부끄러움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민준의 모습은 자신이 생각했던 한국 학생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강인하고 용감하고 끈기 있고 지혜로운 모습이었죠. 민준의 어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고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그동안 민준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더욱 감격스러웠죠. 아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제임스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오늘 본 민준의 모습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소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민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전체적인 시각과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자신이 30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쌓아온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소극적이고 나약하다고, 민준이 보여준 모습은 그 어떤 서구 학생들보다도 강인하고 용감했어요. 정신력도 뛰어났고 기술도 훌륭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승부욕과 투지가 대단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자신의 동기였어요. 민준을 대회에 출전시킨 이유가 그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편견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교육자로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30년간 교육에 몸담으면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니 말이에요. 제임스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되었을까?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아마도 완전히 동화되지 못한 이방인으로서의 소외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한국 사회에 섞이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싫어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을 평가절하하는 방향으로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이해나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민준 같은 훌륭한 학생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줄 기회들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민준이 다가왔어요. 우승컵을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은 몇 시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쳤고 당당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겸손함도 잃지 않고 있었죠.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성숙함이 느껴졌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제임스는 더욱 부끄러웠어요. 제임스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축하한다고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모든 말이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의 진짜 의도를 안다면 민준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민준은 조용히 인사를 했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자신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임스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민준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진짜 의도는 전혀 달랐었거든요. 이런 순수한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임스는 계속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지난 30년의 실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잘못 판단했을까?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준을 통해 깨달은 이 진실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편견으로 학생들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각자의 잠재력을 믿고 키워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제임스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민준의 경기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는지, 아니 이미 저질렀는지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을 계기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점이었어요. 더 이상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모든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고 지켜보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준이 보여준 용기를 본받아서 자신도 변화할 용기를 내기로 했죠. 그리고 진정한 교육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제임스는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도 민준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함을 느꼈어요. 민준이 자신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월요일 아침 제임스 윌슨 교장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주말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동안 자신을 오가매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서구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을 구분해서 봤는데 이제는 그냥 하나하나가 소중한 개별적인 존재로 보였어요. 각자 고유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쳤는지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망을 느꼈어요. 민준이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승 후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당당했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민준은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겸손함을 잃지 않은 모습이었죠.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성숙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임스는 다시 한번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제임스는 민준을 교장실로 불렀어요.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지난 며칠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교육자로서의 양심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이 교장실에 들어왔을 때 제임스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한 학생의 인생에 이렇게 함부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욱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임스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민준의 우승을 축하한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죠. 사실 자신은 민준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더욱 놀랍고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더욱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민준을 대회에 출전시킨 이유가 순수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편견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고 고백했어요. 한국 학생들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민준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어려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편견들 말이에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느꼈을 소외감과 좌절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임스는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교육자로서에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민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덧붙였죠. 민준의 모습을 통해 한국 학생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민준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대신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만약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와의 추억도 되살릴 수 있었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찾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어요. 제임스는 민준의 성숙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자신보다 훨씬 어린 학생이 이렇게 관대하고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민준의 이런 모습에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었어요. 민준은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게 해주었고 자신에게 숨어있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했죠. 비록 교장 선생님의 의도가 처음에는 다르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 제임스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고 교육에 대한 철학도 새로워졌어요. 더 이상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으로 학생들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죠. 대신 각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과 잠재력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력들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민준의 경우처럼 많은 학생들에게 숨겨진 재능과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어요. 몇 주 후 제임스는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민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모든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고 지켜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겉모습이나 첫인상으로 학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설명했어요. 교사들도 민준의 변화를 목격했기 때문에 제임스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실제로 그 이후 학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교사들이 학생들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숨겨진 재능을 찾아주려 노력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도 더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민준은 유도 대회 우승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감을 찾았고 친구들과도 적극적으로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발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여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학생들에게서 나타났어요. 민준의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알려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거든요. 자신도 숨겨진 재능이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제임스는 매일 아침 학교에 오면서 감사함을 느꼈어요. 민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진정한 교육자로 거듭날 기회를 얻었거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도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제임스는 민준의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아들의 변화에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준이 집에서도 밝아졌고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유도를 계속하고 싶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제임스는 그 편지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비록 처음 의도는 잘못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학생의 인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함께 변화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몇 달 후 민준은 지역 유도 대회에서 다시 우승을 차지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안정된 실력으로 당당하게 승리를 거두었죠. 제임스는 관람석에서 진심으로 민준을 응원했어요. 편견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민준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자로서의 진정한 기쁨을 느꼈어요. 시상식에서 민준이 소감을 발표할 때 제임스 교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이런 기회를 주어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그리고 진정한 도전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어요. 제임스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했고 미안하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민준이 자신의 잘못된 의도까지도 선한 의미로 해석해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성숙함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학생들을 대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제임스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기였죠. 민준을 통해 배운 것들, 자신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들을 정리해 봤어요. 더 이상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모든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고 지켜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교육자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제임스는 신입생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졌어요. 이 아이들 각자에게는 어떤 놀라운 잠재력이 숨어 있을까? 어떤 가능성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자신은 그런 가능성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키워줄 수 있을까? 민준은 이제 학교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를 통해 학교 전체의 문화가 바뀌었다는 점이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게 되었고, 교사들도 더욱 세심하고 열린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임스 자신도 진정한 교육자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제임스는 이제 확신했어요. 진정한 교육은 편견을 버리고 각 학생의 고유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통해 교사 자신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준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깨달음이었어요.